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기자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 먼저 전달드릴게요. 조지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올해도 정부로부터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 받았었죠? 올해도 같습니다. 개인 신고자는 $250,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0입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최근 2026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지아 주민들이 총 $20억 규모의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중 $12억 소득세 환급의 명목으로 개인 신고자에게 $250, 부부 공동 신고자에게 $500를 환급하는 데에 사용되고요. 나머지 $8억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구당 평균 약 $50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데 쓰여집니다. 교육 관련 특별 보너스도 책정이 되었는데요. 초중고 과정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급식 담당자, 운전기사 등에게 1인당 $2,000의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소득세율을 4.99로 낮추는 법안도 완전히 통과가 되었는데요. 세금을 이렇게 돌려주고 낮추고 하는 조치들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세금 부담을 낮추는 움직임이 주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감세의 흐름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쪽에 있으면 그늘이 지는 쪽도 있겠죠. 홀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역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특정 기관의 재산세 면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특정 기관은 다름 아닌 레이크 레니어 아일랜드 어소리티인데요. 얼마 전 이곳의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게 시행될 경우 홀카운티 교육부에서 연간 약 $54만 핵심 예산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조지아주의 홈스테드 면제 확대로 이미 세입 기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면은 공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금의 경감, 그리고 교육 재정의 안정화, 이 사이에서 홀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이번 반대 표결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요즘 조지아에서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말들이 많죠. 이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를 끌어다 쓰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전소를 더 짓고 전기를 더 많이 만들으라고 연방정부에서 엄청난 역대급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224억 달러에 달하는 이 파격적인 대출을 받은 조지아 파워 측은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기존 발전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투자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 년간 약 $7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노후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 구제금융이라는 지적과 함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많은 돈을 대출받은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연방대법원이 관세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관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과는 별개로 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환급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세를 지출한 주인데요. 사바나 등 주요 항구를 통한 수입 물동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환급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통해 왔는지 모든 걸 서류로 증명해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의 환급 방식이나 의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학교에서 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하면서 뭘 꺼냈는데 그게 실탄이든 권총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목요일 오전 홀카운티의 마이어스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해당 학생은 집에서 가져온 권총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본 학생이 즉시 교사에게 알리면서 교장이 총기를 압수하고 학생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그 권총에 실탄이 채워진 탄창이 장착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보안관실은 해당 학생이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탄과 함께 총기가 학교 안으로 반입된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8살이면 집안의 웬만한 곳은 다 손이 닿죠. 총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이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들에게 공격을 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디캡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여성과 피가 묻은 채 서성이는 반려견 여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반려견들에게 전신을 물려 심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격을 가한 개들은 현재 동물통제국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개들의 품종과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요원이 일으킨 총격 사건으로 시민권자 2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 사건들은 목격자도 많았고 SNS에서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곧바로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 중 1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고 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핵심 증언을 했던 목격자가 최근에 차량 화재 사고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2025년 3월 15일 텍사스의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루벤 레이 마티네스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 통제 중이던 요원을 들이받았고 이에 다른 요원이 차량 운전석을 향해 여러 발을 발포했다고 합니다. 마티네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아이스 요원이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내부 문서를 확보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은 아이스의 문건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당시 마티네스가 몰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조슈아 오르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차량은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이었으며 요원을 차로 치지도 않았고 어떤 경고나 순응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총격을 받았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목격자인 이 조슈아 씨는 지난 주말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해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이번에 텍사스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배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어떤 증언이나 영상 증거가 제시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스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연방 요원이 관련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은 최소 6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둘루스의 한 평범한 아파트가 성매매 알선의 거점으로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이달 초 함정 수사를 통해 20대 아시아계 남성인 창제 리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를 추적해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으며 리 씨에게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총기 소지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체포를 기점으로 지역 내에 조직적인 성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역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AAU 조지아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드스탁에 위치한 더원 태권도 센터 소속 카이로스 스파링팀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실력이 돋보였는데요. 이번 입상으로 선수들은 2026년 전미 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선발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한인 경제 네트워크인 세계 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주도의 운영체제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25일 열린 온라인 투표에서 황병구 미주 한상 총연회장이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황 위원장은 플로리다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미주 지역 한상대회를 성공시킨 주역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한인 종합건설사 이스턴이 건축설계사 AA 아키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북미 시장 내 산업시설 수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설계와 시공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차와 LG 등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미 전미에서 1,5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이스턴은 이번 협업으로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30여 년간 인수를 펼쳐온 심장내과 전문의 신준호 박사 부부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3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현재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이사로 활동 중인 신 박사 부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인문학과 예술전공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남부지부는 7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7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모집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조지아 내 한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자 되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신 박사님 부부처럼 좋은 일에 장학금 탁 이렇게 내놓으시면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애틀랜타 이상무,